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어제부터 쏟아지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수도권 또 중부지방에 많은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그리고 또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비 소식으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지금 순간도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 중계차가 지금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습니다. 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잠수교 쪽 상황이 좋지 못해서 연결이 조금 끊긴 것 같습니다. 자, 이 115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수도권 중부지방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모레까지 최고 350mm가 더 올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서 각종 비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사망자도 나오고 있고요. 이재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빗물에 둥둥 떠다니는 차량을 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비 피해 상황이 굉장히 좀 큽니다. 다시 한번 좀 기자 연결해 볼까요? 지금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됐습니까? 예, 아직 연결이 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잠시 뒤에 연결하고요. 자, 이 시청자들이 저희 MBN에 각종 제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어제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끔찍했는지 영상으로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 강남역 일대의 모습인데요. 지금 잠깐 화면에 보이시죠? 예, 사람이 허리춤까지 물이 차오르는 상태에서 아주 위태롭게 길을 건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도로변에서도 물이 넘쳐나서 차량 바퀴가 물에 잠길 정도입니다. 수많은 차량들 피해가 있었고요. 이 강남역 지하 주차장과 이 지하철은 계속 들어오는 빗물로 인해서 폐쇄됐습니다. 맨홀 위로 하수구가 역류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 위에 차가 겹쳐 있는 모습도 보이죠. 저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중심 강남 일대 모습입니다. 둥둥 떠다니는 거. 이 차를 버리고 간 시민들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한 2,500대 가량의 비 피해가 차량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쓰러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모습도 좀 보입니다. 지금 이게 잠긴 거, 이거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의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택시도 둥둥 떠다니고요. 시민들은 아예 걸어 다니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이 물이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좀 막는 그런 모습도 제보 영상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상도동 지역 또 인천 부평 지역에서도 각종 수해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차를 아예 버리고 가는 일도 있었고요. 아파트 계단에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 또 지하철 천장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떨어지는 모습 모두 지금 어제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는 곳도 많았고 운행이 중단된 곳도 좀 많았습니다. 각종 피해가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연결이 됐나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잠수교는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흙탕물에 잠겨 교통 표지판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센 빗줄기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요. 잠수교는 어젯밤 10시부터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잠수교의 수위는 8.63m에 달하면서 보행자 통제 수위인 5.5m를 훨씬 넘겼습니다. 한강 상류 지역에 있는 댐들은 대부분 수문을 열었는데요. 의암댐은 초당 1,600톤 넘게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북한강 수계댐들이 문을 열면 하류 강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출근길도 출근 대란이 벌어졌는데 지금 퇴근길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후 2시 반부터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와 동작대교, 여의 상하류 차량 통행이 모두 재개되는 등 교통 통제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제되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현재 서울 도시고속도로는 이곳 반포대로 잠수교가, 시내도로는 노들로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등 6개 구간이 양방향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서울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교통 통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 퇴근길에도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좀 저지대 같은 곳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면서 귀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이 중부권에 모레까지죠. 최대 350mm 이상 더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을 봐도요, 비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뿌옇게만 지금 보일 정도입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둘러서 귀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난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정치권도 좀 하루 종일 부산하는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수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황실에서 좀 재해 상황을 계속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무엇보다 인재로 안타까운 인명이 피해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살피고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어제 저녁 밤부터 수위가 많이 올라갔구나. 네네네.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야, 근데 여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순식간에 딱 순식간에. 이분들 지금 이 밑으로 들어가나? 다 두 세대가 이리로 들어가요. 이쪽이고 직진이고. 그냥 잠깐 지금 물이 빠졌으니까 나 잠깐 들어가. 안 빠졌어요. 여기까지는 안 빠져. 저 밑에까지만 가면 보게. 아우. 그러겠습니다. 그 서초동에 우리 제가 사는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이 지금 물이 들어와가지고 친구들 정돈이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10분 정도 걸리면 이분들 가 계신데 제가 잠깐 네, 어제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많은 이 수해가 났습니다. 이재민도 발생했고 심지어 이 사망자도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현장을 좀 찾았습니다. 특히 이제 저 신림동 반지하는 발달 장애인이 이제 가족이 있는 곳이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뭐 천재지변이니까요. 물론 이제 기상 예보는 됐습니다만은 저 정도일 줄은 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죠. 기상청조차도 놀랐다고 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이 물폭탄 수도권에 내리고 있는 물폭탄이 지금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오늘 이곳 MBN으로 차를 갖고 오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차 갖고 말하는 다니시면 안 돼요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오게 됐을 때 예. 그 길로 가다가도 교통 통제가 막혀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재산상의 피해 또 인명까지 앗아가는 문제 예.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실은 이 재난 현장에 정치인들이 방문하게 되는 모습들이 예. 현장에서 오히려 응급 대처하는 기능들을 좀 떨어뜨리지 않는가라는 예. 목소리 때문에 어제 굉장히 많았던 현장들 속에서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수해 현장이 조금 잦아든 오늘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인명 피해가 있었던 현장을 찾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료들에게 당부를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 수도권의 물폭탄 상황 속에서는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시로 치게 되면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긴급 대응 역량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중앙정부 역량에서는 서울에 지금 굉장히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있게 되는 피해들을 예. 서울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으로 모든 게 다 조달이 안 될 겁니다. 그럴 때 지방에서 필요한 소방, 재난 등에 대한 물자들 또 인력들을 동원해서 복구하고 긴급 대응하는 내용들을 연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결고리 역할들을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 해야 되거든요. 한치의 이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제 어제 물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 만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부터 대통령과 정치권을 향한 정치 공세성 성격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가 그 장마 기간 물폭탄이 예. 더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일단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뭐 책임 소재 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더라도 목요일까지 이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은 다음 그 뒤에 정치적인 메시지들 쏟아내도 늦지 않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민주당은 이제 고민정 의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어제 도대체 뭐 했냐, 어디 있었냐, 왜 비상 상황실에서 이런 수해 상황을 집중 피해 상황을 관리하고 집중 컨트롤하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을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김병민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적할 건 지적하는 게 또 낫지 않을까. 지금 이제 피해 복구랑 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빨리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으신 분들, 예. 분들이 피해 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이 좀 모아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 정치권의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과 언론의 여러 가지 정부, 중앙정부 대응이라든지 서울시 대응에 지금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 비판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단순히 공격으로 집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언론과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이 부분들 새겨들을 게 있으면 새겨듣고 예. 이거 재해 재난 대책에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어떤 부분을 잘못한 거예요? 예를 민주당?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11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110년 만입니다. 그러면은 중앙정부 대응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1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상상 이상의 대응을 하는 것이 이 전례 없는 폭우에 대응하는 방식이 되겠죠. 조금 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관악구에서 신림동에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저 상황을 떠올리면 피눈물이 납니다. 반지하입니다. 반지하에 물이 밀려가지고 들어오는데 옴짝달사가 문을 여는데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고 물은 밀려 들어오고 그 상황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상황을 떠올리면 이게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퇴근하는데 보니까 우리 집 아파트 1층에도 물이 잠겼더라. 이게 경제적으로 빈부격차 또는 경제적 불평등에 따라서 이 말하자면 자연재해, 재난, 재해 이것이 이제 이 미치는 이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근하는데 보니까 1층에 물이 잠겼더라.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호우경보가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국가위기센터가 왜 있습니까?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왜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얼굴을 내보여야 될 때 얼굴을 내보여야 되고 대통령께서 나타나셔야 될 때 나타나셔야 되고 대통령께서 선두에 서가지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연재해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집에 가가지고 도대체 다 상황이 끝나고 사람들 8명이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제대로 계획된 도시 이 설계가 제대로 된 도시 여기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이 물에 8명이 죽어나갑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좀 제대로 좀 대응을 못하고 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로 110년 만에 폭우면 거기에 걸맞는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장도 밤 10시에 복귀해 행안부 장관도 집에 갔다가 밤 10시에 복귀해 대통령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 그리고 그 다음날 나타난 게 아침 9시 반에 나타나가지고 회의 주재하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지금 3명이 돌아가셨는데 저기 가가지고 아니 왜 못 피했습니까? 아니 피눈물을 흘려도 국민들 마음을 어루만질 수 없는 판에 가가지고 왜 못 피했냐 그러고 이 물이 한순간에 이렇게 들이닥쳤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앉아있고 저는 정말로 저는
백발양보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강력한 예.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뭐 매번 현장에 가 있는 것보다 충분히 집에서 이제 전화로 여러 가지 이제 지시를 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이제 비상 상황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재수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인력으로 극복하거나 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 80년 만에 호우, 그다음에 뭐 1시간에 100mm 달라요? 110년 만이지, 115년인지 80년인지 뭐 이렇게 예. 이런데요. 예. 하여튼 유례가 없는 전례 없는 그런 폭우가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시간에 100mm의 폭우가 온다는 것은요. 어떻게 인력으로는 막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처가 상당히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일어났는지 대통령께서는 저러한 재난이 예고가 됐는데 왜 퇴근을 하셨는지 행정안전부 장관 제1차적으로 저런 것들 극복을 하기 위해서 비상상황 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그러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야당도 지금 수도권에 전례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민들께서 겪고 있으니 이 부분만큼은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좀 일단은 위기 극복하고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좀 문제점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요. 조호서 민주당 의원의 얘기 좀 잠깐 듣고요. 대통령이 현장에 있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현장에 있는 것이 재난 예방이라든지 대처에 더 집만 돼서 오히려 없었던 것이 더 낫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더 맞는 것인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재난 대응을 실시간으로 점검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주택 주변이 침수되어 출입이 어려워 자택에서 통화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도대체 전화 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라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참으로 구차하게 보입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어제 퇴근하지 말고 뭐 중대본이든 지금 대통령실 용산에 있는 청사내에서 비상위기관리센터에서 있었던 하여튼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퇴근하면서 보니까 다른 아파트는 벌써 물에 잠기기 시작하더라. 그 순간 저는 차를 돌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상 예보가 나왔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예. 일단 대통령실에 연락을 취해보고 아니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고 어쨌든 재난 상황이 됐든 아니면 안보의 위기 상황이 됐든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앉아서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 상황에서 그냥 퇴근을 하셨다는 상황 판단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퇴근을 하셨더라도 또 서초동 일대가 도로가 침수가 돼서 좀 고립되는 상황이 있었더라도 저는 상황을 보고받았으면 나오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실의 해명이 저는 좀 더 궁색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나가면 오히려 권리적거려서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현장 수습에 도움이 안 된다. 현장 상황에.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국정 책임자고 어쨌든 재난을 대비하는 그 상황을 총지휘하는 책임자인데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그럼 앞으로도 총리한테 맡겨놓으실 거냐.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 이것도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에요. 과거에 세월호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있으면서 집무실로 출근을 안 하고 그게 나중에 큰 정치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당시 정부에서 비슷한 류의 변명을 했어요. 근데 그게 변명이 되냔 말이죠. 하물며 같은 청와대 경내에 관저에 있었던 것도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뭐 청와대 밖으로 나와서 이 시스템을 옮긴 게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됐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건 뭐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어제 같은 상황에서 의전이고 뭐 경호고 이런 거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기록적인 호우 상황에서 비상관측 이래 이 최고의 강우량을 보이는 이런 비상 상황에서 상황을 지휘하고 그 상황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국민이 비판하고 네. 야당이 지적하는 거죠.
제가 꼭 한 말씀만 예. 더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캠페인 하실 때 경상북도 영천인가요? 불이 났을 때 그때 울진 경북 울진에 불이 났을 때 새벽에 가셔가지고 이재민들 만나가지고 청와대에 있더라도 불이 나면 헬기 타고 대통령이 당연히 와야 된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는 대통령 후보로서 경호상 또 의전상 번거롭게 해가지고 불 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 겁니까?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는 가시고 이 물난리가 났을 때는 옛말에 있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불은 흔적이라도 남기지만 물은 흔적도 안 남긴다. 그만큼 물이 무서운 거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서 아파트의 1층에 물이 고인 걸 보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면 의전이나 경호상 문제 때문에 이 수해 지원하는데 방해가 된다. 아니 현장을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국가위기센터가 왜 있죠? 육해공군, 소방, 경찰 다 해가지고 위기센터가 왜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행안부에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왜 있습니까? 전국 16개 시도가 전부 다 소방본부, 경찰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국가위기센터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왜 있죠? 이걸 집에서 하셔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110년 만에 기록적 폭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나타나셔가지고 얼굴을 보이셔야 되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그 상황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을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정부가 이게 잘못하면 나라 정말 절단할 수 있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위기의식을 중앙정부가 가져야 된다. 대통령이 가져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제 사실 이제 그렇게 비 피해 상황이 커지면 이제 다시 좀 나와서 대통령실로 돌아와서 이제 뭔가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지만 사실 서초구 일대가 이미 물바다가 돼가지고 차량 운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 그 부분 때문에 청와대를 나와서 또 용산으로 간 거를 또 비판하는 또 야당 의견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우리 네. 김명미 위원장께서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신 것 네. 같은데 좀, 예. 일단은 뭐 경상북도 울진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예. 당시 선거 때 다 제가 적어놓으셨어요 지금도. 경상북도 울진에 큰 화재가 났고 그 당시 선거 중간 예. 경북 경주를 지나서 그 일대의 인근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을 텐데 화재 현장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화재 현장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후보가 가게 되는 경우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고 화재 진압 현장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겁니다. 다만 응급하게 대피해서 굉장히 밤잠을 설치고 있는 이재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재민 분들을 어르신들이 많았고요. 한 분 한 분 뵈면서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분 입장에서는 재산을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불로 인해서 화마가 다 모든 재산을 앗아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더라도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들을 약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어제도 수해 현장 속에서 굉장히 응급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이 현장으로 가는 일은 적절치 않다. 여기는 야당도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 내용들을 대응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대통령이 현장으로 가는 순간 여기에 대한 의전부터 시작돼서 많은 일들이 꼬이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재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본, 위기관리센터 등에 대해서 직접 내용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곱씹어볼 대목이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자택에 대한 상징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렇지 만약 청와대라고 하는 경내에 관저에 있으면서 이 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가 내용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실시간으로 청와대와 같이 위기를 교류하는 상황이었으면 이 정도까지 비판은 아니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용산 시대를 열어가면서 있게 되는 아직 관저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기존에 있었던 자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소의 혼동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점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아쉬운 점 한 가지는 이 호우가 있을 거라고 실질적인 예보가 됐으면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을 미리 대비하게 되는 4단계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예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호우경보가 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호우가 나서 집중호우로 물폭탄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응급 대응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단계인 대비 그리고 긴급 대응에 대한 부분 속에서 과연 각 부처가 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가면서 그러한 역량들을 보여줬으면 여기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가진 않았을 건데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는 건 교통 문제를 비롯해서 기상청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비가 내리게 되는지를 점검하고 지자체랑 연결하면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충분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중앙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정쟁의 과정처럼 어떤 부분 잘못했니 또 대통령을 향해서 지나친 공격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내용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 비판하니까 박원순 시장 때 백년빈도 설계했던 거 그 예산 깎지 않았냐 서울시는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목요일까지 이어지게 될 비 피해 상황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예상되는 바 지금 현재로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비판에 대한 부분들 숙고해 가면서 진행하게 될 텐데 협력하는 모습들을 일단 목요일까지 같이 손을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이제 그 역할 책임론 불똥이 좀 튀는군요. 근데 이 중앙 정부만 이 수해 재난의 최일선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각 지자체 또 광역단체도 필요한데 뭐 서울시가 이 관련된 예산을 뭐 한 1,000억 원 깎았다라는 보도도 일부 나옵니다. 또 이 한 지역구 구청장 뭐 언론에 다 보도됐으니까요. 예,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이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 이제 저녁 직원들하고 전집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이제 인터넷, SNS에 올려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됐고 또 사과까지 했습니다만은 전을 먹어서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해서 또 누리꾼의 공부를 삽니다. 장성철 소장님, 지금 이제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지금 마포구청장 얘기도 좀 나왔고 중앙정부의 책임론 얘기도 조금 나왔어요. 행안부. 자, 이게 대통령이 꼭 다 욕먹을 일인가? 이제 이렇게 조금 옹호하신 건데 김병미 위원장은 어떻게? 김병미 위원장님 말씀이 좀 맞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오세훈 시장 뭐 했어? 그러니까 아니 오세훈 시장이 2009년도에 본인이 서울시장일 때 대관수로 공사를 하겠다. 11조 정도 들여서 하수도 공사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거를 다 삭감을 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수해의 근본 원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산 뭐 900억 깎였다 그러니까 오늘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아니다. 230억 정도 증액을 했다. 시의회에서 깎은 거다. 오히려 민주당이 장악하고 그렇죠. 있는 시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방인데 예. 참 지금은 한가하게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박광수 마포구청장은 비판받아서 마땅할 수밖에 없어요. 저 당시에 지금 폭우가 내려가지고 많은 서울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8명의 사상자, 6명의 실종자 이렇게 인명피해까지 났잖아요. 마포구가 비가 어제 조금 덜 와서 그렇지 저기도 상습 침수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참 저분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 중앙정부 대통령실의 어떤 지시가 상당히 좀 의아스러워요. 뭐냐면 행정 공공기관 직원은 출근 시간을 11시 이후로 좀 조정을 해라 이런 거잖아요. 예. 공무원들이 11시 이후에 출근을 한다.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정말 새벽이라도 나와서 일반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갈등, 혼란 일어나는 부분들을 먼저 수습하는 역할을 해야지 공무원들은 집에서 있다가 11시 이후에 출근한다? 이게 과연 맞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출근길 대란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요? 출근길 대란이 일어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들은 더 서둘러 나와서 공무원들이 해야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공무원들이 정말 수해 여러 가지 복구 작업을 하려고 열심히 했던 분들을 예. 좀 바꿔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11시로 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좀 논란이 됐던 박순애 장관 사퇴 이후에 있었던 회의라 여러 가지 관심이 좀 컸습니다. 만 5세 조기 입학 문제는 사실상 철회가 된 것 같습니다. 교육부 차관의 얘기부터 쭉 들어보겠습니다. 초등 1년 그 입학 연령 하향 그 방안은 업무 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 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거고요. 그 업무 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좀 보도가 되고 오해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사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권성현 비서관이 우리 차관에게 학제 개편 언급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을 한 것으로 포착이 됐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차관은 여기 와서 그냥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의견이나 메모를 전달 받았는데요. 그거는 그 의견일 뿐이고요. 제가 그 판단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쪽지 사본을 좀 제출받고 싶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간에 소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통해서 와야죠. 예. 네, 이 바로 권성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회의 도중에 장상윤 차관에게 전달했다는 쪽지 내용입니다. 보면은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박순애 장관 사퇴 빌미가 됐던 만호세 입학 관련된 얘기죠. 그 얘기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쎄요, 저게 이제 참고 자료로 준 것인지 아니면은 저렇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인지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교육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좀 논란이 좀 컸습니다. 근데 저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부처 업무 보고나 혹은 국정감사를 할 때 답변하는 장차관이 쪽지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해당 부처의 실무자들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쪽지를 전달하지 대통령실 비서관이 지금 어쨌든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차관이 교육부를 대표해서 국회 업무 보고를 하는 중인데 차관한테 쪽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저는 그전에는 뭐 본 적이 없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것도 국회에서. 예. 물론 이제 뭐 통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건 그 차원이 아니고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답변해라. 라고 일종의 메모를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달하는 건 저는 뭐 거의 내놓고 어쨌든 이 대통령실이 정부 부처 관료한테 지시를 하는 모습이어서 일단 바람직하지 않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어쨌든 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서 이 교육부 장관이 물러난 거지만 과연 그 물러난 박순애 장관만 이 책임이 있느냐? 이 정책 실패의 책임이. 교육부 장관이 업무 보고할 때 그걸 제대로 필터링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제가하에 성급하게 서둘러 발표하게 된 그 과정에 일종의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책임은 없느냐. 예. 저는 똑같은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저런 식으로 국회에서 나와서 답변하고 있는 차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굳이 공직자 공직 서열을 따지자면 대통령 비서관은 이제 1급 정도 자리고 차관이 위니까 이제 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차관이 청문회라든 뭐 하여튼간 상임위 나오면 밑에 이제 실국장들이 이렇게 주듯이 이제 그런 과정으로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타이밍이 좀 묘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장관 자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급작스럽게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관이 고스란히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특히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기에 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지시 상황이 아니라 워낙이나 민감한 이슈고 여기에 말 한마디 두 마디가 잘못 전달되는 순간 국정의 혼란들이 더 커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여러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저 쪽지가 뭘 의미하는 건지 예. 명확치 않는 상태 속에서 얼마 전 권성동 원내대표의 휴대전화가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네네. 있었던 혼란 상황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면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서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많은 언론의 카메라가 언제든지 이런 내용들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예. 과연 인지하지 못했는지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따갑게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인 지시사항의 전달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한 만큼 더 이 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굉장히 발언에 대해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순애 장관이 뭐 이제 사퇴했으니까 좀 뭐 여쭙긴 그런데 진짜 만호세 입학은 박 장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아니면 진짜 대통령실에서 뭔가 협의가 이뤄진 건가요? 일단은 대통령 선거 과정 동안 공약이 없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두 번째, 얘기했던 적은 있죠.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적은 있지만 국정과제를 속에서 국민들께 공표한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로 업무 보고 이후 여기에 대한 발표 과정이 있었다면 전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지만 행정 전문가 아닙니까? 예. 교육 개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개혁적 의제들을 끌어내고 국민들의 소통을 끌어내는데 실패했던 정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박순애 장관에 대한 책임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윤석열 정부의 똑같은 시행착오로 겪지 않도록 좋은 반면 교사를 좀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만호세 입학 관련해서는 이제 그 인수위원장을 지냈던 안철수 의원의 얘기가 많이 이제 언론에 거론됩니다. 오늘도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뜻을 굽히진 않으셨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좀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